하나님을 섬기는 자랑스러운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예리한 지성을 갖추면서 이 행사의 성공량으로 큰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사랑의 장로로 섬기시는 우리 김일재 의원님 나오셔서 국회 상황 소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오시면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부스터샷을 맞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수광성 목사님, 또 장동현 총장님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분들이 가장 앞장서 계시는데 정말 오늘 이 자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사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도 있고요. 이번에 초선 의원인데 제가 전번 선거 과정에 수광성 목사님께서 그번 뉴스까지 여러 번 오셨어요. 오셔서 후회도 공부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출소하는 여수에서 가장 큰 음파교에 거기서 국립회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면서 제 이름을 12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거법 위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던데 정말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될 때 여러 목사님들이 국회 들어가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확실히 반대를 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이거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선거 과정에서 보니까 의외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후보자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찬성 찬반 여부를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YMCA도 그 시민단체에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설문조사 할 때 은근히 기대하는 것은 찬성을 기대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이 그 설문에 자신있게 나는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저마저도 그거를 설문에 응하면서 이거 찬성을 하면 분명히 불이익을 입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은 당연히 찬성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도 대부분은 거기에 찬성한다고 쓰는 사람도 많고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쓰는 사람은 드뭅니다. 거기서 무언가로 처리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목사님들이 질문을 하면 다들 결국은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말을 정말 믿을게는 못된다 이런 생각을 저부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애매한 입장에 지금 머물러 있을 그런 회색 기대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공론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참아보시고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언론에 공개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했고 기록 거기에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건 큰일 난다. 더불어민주당이 찬성적으로 가면 국회의원 수법을 가만히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고 결정하면은 법은 통과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기록하시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우리가 이재명 후보하고 한국총회 우리 지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소강성 목사님, 장동현 총장님, 아까 경제사신 유영모 우리 총회장님
이런 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폐해가 크고 정말 문제가 많은 법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후보께서 일반적 통행은 안 된다. 이 부분 문제점 제기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지 어느 일반의 주장대로 법을 강행하거나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본인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비토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계 입장에서는 정말 그동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들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또 말씀해 주시고 힘을 써주신 소강성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뭐냐?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도 법을 몇 번 읽어보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 생각을 했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법이니까 이 법을 반대하면은 당연히 반인권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 주변에 하는 소선 의원님은 KBS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안 하고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안에 이런 독소조항이 있어서 그거 하면 큰일 나는 거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내가 뭐고 했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잘 아는 안수집 정말 심하게 안수집 사분 계세요. 그분도 제가 반대한다고 그랬더니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아니 그거를 반대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그럼 찬성을 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계속 찬성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나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공부가 좀 됐는지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는 측에서는 찬성자가 80%에서 90% 국민들이 찬성을 한다.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작년 8월에 우리 송사님 비롯해서 도계에서 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을 구상히 알려주고 그랬더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응답이 70, 8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여론조사 결과하고 찬성 쪽에서 주장하는 결과가 완전히 180% 다릅니다. 심지어 어떤 정당, 어떤 그룹에서는 양성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징계감입니다. 헌법에 양성평등 얘기가 나오는데 양성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왜 양성이라고 하느냐? 남성, 여성 외에 다른성이 있는데 앞으로 양성이라고 하지 마라. 오히려 그렇게 해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죄를 집니다. 이 사회가 좀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법인지를 단적으로 나타낸 예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금태섭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금태섭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시장이 되면,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청 앞에서 하는 퀴어 축제, 동성애자 축제, 그걸 시청 앞 광장에서 하는데 거기 참석할 용의가 있느냐 이걸 질문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답변을 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되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동성애자 측 소사보호 그룹 측에서 그걸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 혐오 발언을 해야 한다.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발언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소를 했는데 금년 9월 2일 날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은 그 발언은 혐오에 해당된다. 앞으로 그런 발언을 못하도록 정당은 막아야 된다. 이런 내용의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혐오 발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혐오 발언이면 제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 자체가 혐오 발언을 따서 이런 행동이 되겠죠. 그리고 아주 최근에 LA 찜질방 사건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만 LA 여성 찜질방에 남성이 옷 벗고 들어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찜질방 안에서 남성이 들어와서 거기를 여성들 다 있는 거기 옷 벗고 다니니까 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했는데 도대체 왜 남성을 여성 찜질방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제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만약 제지를 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남성이 내가 겉모습은 남성이지만 사실 나는 여성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못 들어가게 하면은 그걸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 종업원은 그냥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미국 LA에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하고 같은 건데 만약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은 남성이 반대로 그냥 여성 찜질방, 여성 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 법인데 그 법이 모든 사람들의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을 보장해주는 법으로 분석돼서 지금 재정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권위원회 법에 들어가면 그런 걸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런 행위를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하죠, 시정명령하죠, 심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국가에서 변호사를 대줍니다. 소송해라고. 내가 처벌받았다고 하면은 그냥 국가에서 변호사 대해서 소송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세명교회에서 소송과 공과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이게 방송을 통해서 전국 전 세계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성애 소수자로 하는 사람들이 설교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 소송을 한국만 합니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집단으로 해도 되고 개별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소송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밖으로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금기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꺼내는 순간 그런 소송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법이 2007년도에 맨 처음 시도가 됐습니다. 정부 이 법이 맨 처음 시도가 될 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성적 지향, 동성애 문화고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아까 내가 남성이다 그러면은 내가 남성인데 내가 여성이다 그러면은 사회에서 나를 여성으로 취급해줘야 되는 게 성별 정체성입니다. 성 결정을 내가 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결정하면은 그 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성별 정체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동성혼 제도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31개 국가가 동성혼 제도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동성혼 제도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도 그 내에 인정을 안 하다가 2014년인가 16년도에 연방 재판소에서 그 정부 공식화해서 미국이 전체가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동성은 저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죠. 작년 8월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동성혼 제도 인정해도 되겠나? 놀랍게도 20대에 20대 청년들한테 그걸 물었는데
그때 20%가 동성혼제도 반대 안 한다, 찬성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급속도로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 성문화라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파고들고 있어서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동성혼 법제화하는 문제는 4 내지 5년 후에는 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가야지 나중에 그게 재생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치려고 하거나 뭘 막으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07년도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우리나라 전통 도덕이나 가족 윤리, 기독교 사상 이거에 비춰서 동성애를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결정을 개인이 해서 동성 혼인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그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법제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정부 안으로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을 빼고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정부 안으로. 근데 그때 정의당에서 그런 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야. 그거는 법이 아니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안 받아들이고 정의당에서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을 그 법안에 집어넣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쭉 발의가 되고다가 19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대한민국 기라성 같은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해서 법안을 발의가 됐는데 그때 우리 기독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그 법안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설득해서 자진해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서 한 번도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20대 국회 가니까 제가 들어갔더니 처음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부터 우리 당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니다. 이걸 제2의 발의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